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작업의 하루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한 2달 만에 연락이 아니라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저 혼자 그냥 조금 쑥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말하고 싶었지만 좀 묵혀뒀던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했던 얘기와는 좀 상반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런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무의식 정화를 하려고 자기 내면으로 깊이 파고드는 게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해 볼게요. 어떤 경우에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내 마음을 느껴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은 일이 있었 질문을 받았고요. 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 무의식에 내가 피하고 싶은 부분에 의식을 두면 그게 더 많이 창조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정리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좀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의식이 초점이 가 있는 것이 현실에 창조되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의식의 초점을 왜 무의식 안에 내가 피하고 싶던 것에 두라는 것일까요? 굉장히 거기가 헷갈리는 부분이시죠? 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더 이 현실에 창조되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 얘기입니다. 내 의식이 어디에 초점을 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창조하게 된다.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시크릿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무의식 정화는 내가 보려고 하지 않는 무의식의 어떤 상처들을 끌어내서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속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으면 이게 계속 그 현실에 창조되지 않나요? 맞죠. 그 또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의식 정화를 하기 위해서 내면의 상처를 바라보라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계속 이 현실을 창조하라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이제 헷갈림이 있는 것이죠. 여기 더해서 끌어당김의 법칙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 더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한 큐에 딱 꿰어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제가 시작 부분에 "이런 상태에서는 무의식 정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뭔지 그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발견할 때마다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과 생각, 어떤 신념체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게 너무 싫고 그걸 없애고 싶고 그것과 싸우게 된다면 아직은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대면할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을 막 파고들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거기 집중해서 보고 그걸 없애려고 하고 이런 걸 하시면 그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더 많이 현실에 창조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에 내가 막 휘둘리게 되고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엎치락뒤치락 싸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잠시 그런 방식의 무의식 정화를 내려놓으시고 한 걸음 물러나서 오히려 내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 주고 좀 더 안정되게 해 주는 좋은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시면서 잠시 무의식 정화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사랑 작업 유튜브 채널 안에는 영상이 몇 개 없습니다. 한 20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여러분께서 그걸 차례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의 영상에서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벗어났는지를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너무나 삶에서 중요한 체험이었고 완전히 그 살던 방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
만들어 준 어떤 체험이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는 5년 동안 정도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나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감정과 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5년 동안 실천해 봤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5년 동안 분명히 책에서 보면은 어떤 감정을 느껴주면 좀 더 나은 감정으로, 혹은 어떤 감정을 느껴주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혹은 더 나은 감정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설명들을 읽고 자신을 차서 나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솔직하게 보겠다고 이걸 시작한 거였어요. 뭐 그게 뭐 무의식정화인지 뭔지 그런 거는 몰랐어요. 그냥 그 책들의 말이 너무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걸 시도했던 건데, 5년 동안 더 우울해지고 더 뭐라고 하나, 더 열등감, 어떤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게 더더 심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낮아지는,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그 원인이 뭔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항상 제가 있는 그대로를 느껴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은 나를 포장하고 솔직하지 않은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싫으면 싫은 대로 그냥 내 감정을 느끼고 있겠다.'라고 결심했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왜 저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느끼기로 했는데 5년 동안이나 더 깊은 괴로움을 체험했고 더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느껴준다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에 머물겠다고 하면서 내심 제가 느끼는 것들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있었어요. 우울함이 느껴지면 '아 그래, 우울함 그대로 있자, 그대로 있자.' 근데 뭐가 숨어 있었냐면, 우울함이 너무 싫어. 이건 너무 나쁜 거야. 우울해하고 있는 나는 정말 못난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그 우울함을 배척하고 저항하는 그런 마음은 너무나 숨어 있어서 저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나는 우울함을 느끼고 있어. 난 우울함을 느껴주고 있어."라고 했던 그런 표현들은 전부 잘못된 거였죠. 그게 아니라 저는 우울함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싸우고 있으면서도 그걸 느껴주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 우울함이 왜 안 없어지지?"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고 있으니까. 없애려고 느껴주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왜 안 없어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대부분 이제 제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내가 이 감정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는 숨어 있어서 잘 모르세요. 음.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했던 그 순간의 사건은 뭐였냐면, 우울함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고 있고 그걸 얼마나 밖으로 하고 있고 얼마나 걔를 혐오하고 있는지를 제가 발견한 거였어요. '내가 우울함을 이렇게 싫어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고 '아 그냥 한번 느껴볼까? 이게 이렇게 미워할 만한 거였나? 좀 이러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냥 한번 이거를 만나보면 어떻지?' 이렇게 한 순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우울함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정말 이대로 괜찮구나. 우울함 참 괜찮은 거네. 두려운 게 아니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제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던 거고요. 그전에 그 5 년간의 시간 동안은 엄청난 무기력증에 시달렸는데 한 일도 없는데 무기력한 거예요. 한 게 없어요. 아침에 눈 떠 가지고 '아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루를 받은 게 마치 진짜 몹쓸 것을 받은 그런 기분으로 하루를 살면서 힘이 없어요. 작은 것도 할 힘이 없어요. 심지어 이제 밥 먹을 힘도 없어서 안 먹어요 그냥. 근데 제가 몰랐죠. 내면에서는 나한테 계속 알아달라고 올라온 이 느낌들하고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모르는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에너지 누수가 계속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살 의욕이 없죠. 힘을 다 썼으니까. 이제 고런 거에서 제가 돌아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차리기 참 힘들어요. 시간을 들여서
많이 시도해 보신 분들만 어느 순간 이제 저랑도 수업하시다가 제가 싸우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싫어하고 있었더라고요. 제 감정을. 그러면 딱 그때 알아차리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무의식 정화, 치유, 사랑 작업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나 자신을 바꾸고 싶고 나는 올라오는 감정들을 보면 그게 너무 싫거나 혹은 그 감정이 확 휘말려 버린다. '나는 이거를 수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계속 마음에 파고드는 게 오히려 좋지가 않죠. 우리가 이 내면의 무의식 작업을 정화 작업을 하려는 거는 내면에 버려진 내면 아이들을 만나서 걔를 품어 주고 수용해 주고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네가 오면 난 오케이야. 환영해 줄 거야." 요걸 하려고 하는 건데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하지만 내심 얘를 어떻게 없앨까? 어떻게 얘를 정말 나의 내 삶에서 빼버릴 수 있을까? 이런 저항의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으면 계속하고 있으면 마음은 올라올 대로 다 올라왔는데 내 의식 위에 이 의식 위에서 계속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싸움이 내 의식 상태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현실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과 나와의 싸움에 내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현실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의식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의식은 초점을 맞추는 것을 계속해서 현실에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에고가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그 초점을 맞춰서 현실에 그걸 일으키면 재밌게 에고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무의식 정화를 할까? 자,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 무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보고 있지 않을 뿐이지 무의식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의식에서는 '나는 되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되게 사랑받고 싶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 무의식에서는 '나는 버림받는 게 너무 두려워. 난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거부당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절대 느끼지 않을 거야.' 이런 이제 무의식이 있다면 의식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사랑을 주고 싶고 난 되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의식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기저에는 그 무의식의 진짜 의도에는 뭐가 있냐면 '절대 난 버림받음의 아픔은 경험하지 않겠다.'라는 데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을 모르면 그 반쪽짜리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고는 항상 이원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에고는 얘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무의식에서는 얘를 피하고자 하는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면의 어떤 상처, 무의식에 내가 돌보지 못한 어떤 상처받은 버림받은 아픔이 있으면 내 무의식은 온통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는 느끼지 않을까가 에고의 초점이고 무의식은 전부 그 상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의식적으로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오직 사랑만 주고받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도 무의식의 초점은 버림받음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그 뭐랄까 대조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사랑받음의 체험에 엄청 집착하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에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삶이 막 이렇게 이렇게 출렁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거죠. 사실 무의식에 이런 상처를 담아두고 있다는 거는 끝없는 싸움이 한 부분에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의식 정화를 한다는 거는 내 안의 아픔을 바라보고 이걸 수용해서 이 버림받음이 가짜라는 걸 알 때까지 내가 이거를 껴안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 변형을 통해서 상처에 초점을 맞춰져 있던 그 의식이 풀려나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 수용의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수용이라는 게 뭔지 아직 난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섣불리 이 무의식에 있는 걸 다 들춰내 가지고 대화의 싸움만 더 격렬하게 하고 그 싸움에 내 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것은 무의식 정화도 아니고 내면화의 치유도 아니고 그냥 무의식에 있던 어떤 싸움을 더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결과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하면 더 내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무의식에 있던 것을 의식 위로 그냥 가져와서, 좀 정확한 말은 아닌데 의식적으로는 얘를 느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적으로는 무의식에서 계속 얘를 공격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내가 좋아하는 에너지 주파수와 내가 맞추면 그것을 현실에 창조할 수 있다. 이 말은 또 뭐냐면 의식에 초점을 맞춘 걸 우리는 가져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저항하고 있는 것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에서 계속 '이걸 느끼지 않아야지, 느끼지 않아야지.'라는 이 저항도 사실은 이 무의식 안에 이 느끼지 않으려는 대상에 대한 초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 또한 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실에서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상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감정들부터, 수용할 수 있는 내 모습들부터 천천히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용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좀 아기처럼 바라봐 주면서 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느끼는 거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야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평소에. 어. 그래서 이제 무감각한 경우, 음 너무 저항이 큰 경우에는 요런 일상의 사랑 작업부터 하시라고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몸이 일단은 '뭔가를 느끼는 것은 나쁜 거야.'라고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를 느끼라는 강요를 나한테 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공격이고 가해가 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를 느끼는 것보다는 느끼지 않는 저항 상태가 '나는 좋아.'라고 완전히 경험에서 그렇게 배운 이 나에게 계속 뭐를 느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작업이라는 거는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현재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 상태를 잘 어 보시고 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수용하는 법을 배워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 작업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 사랑 작업 홈페이지에 있는 이론 수업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